이화영, 이재명 재판 중단한데 대북 송금 특검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재명이 이제 5개의 재판을 아는 채로 침을 했는데 그중에서 3개는 법원이 알아서 재판부가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5개의 각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을 계속할지 말지 판단을 하라고 했고 3개의 재판부는 이미 엎드려 버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위정교사 2심 그리고 파기환송된 선거법 서울고법 그리고 대장동 사건 3개는 추후 지정 이렇게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년 후가 아닙니다. 추후 지정입니다. 언제든지 상황 변하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가지고 있죠. 대북 송금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카드 횡령사건. 자, 대북 송금은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은 이화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화영이 공범이죠. 공범이고 이화영은 2개의 재판을 받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하나는 자기 뇌물자고 얽힌 거, 그건 이제 7년 8개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 다음에 북한 조선노동당에 800만 달러 보내준 거, 이재명을 위해서. 그것은 아직 재판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7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화영은 지금 시작하는 재판에서 이재명은 빠져버립니다. 현재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무슨 헌법 84조 자기들끼리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김성태와 이화영이 남고 이화영이 몽땅 뒤집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모르게 부지사인 이화영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 이런 구도가 돼버린 거죠. 이재명은 난 몰라.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죠. 그 전에 이화영이 아니야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어 라고 진술을 했다가 회유를 당해가지고 번복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을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글을 올려서 7월 17일 재헌절에 나를 사면을 하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띄웠습니다. 사실상 협박이죠. 이것은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협박이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사면 안 하면은 다 불 거야. 뭘? 핵심적인 게 있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김성태가 대신 북한에 돈 준 거로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2번 진술했던 게 사실은 사실이었어. 그 다음에 내가 해유당해서 박찬대가 자기 부인 만나고 부인과 통화하고 그리고 막 국회의원들 이재명 쪽에서 찾아와서 번복한 거야. 근데 사실 내가 보고한 게 맞아. 뭐 김성태하고 서로 통화도 했어. 이재명이 고맙다고 했어. 김성태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것이 진술이 나오면은 재판 다시 안 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범이죠. 지시하고 막 했던 사람인데. 그건 뭐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걸 빼고 이화영을 하면은. 자, 그런데 이화영이 지난번에 SNS에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어제 또 이재명을 협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찾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마치 이재명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건 완전 이재명에 대한 협박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검찰개혁의 시작 중 하나는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이 될 것이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2번의 기소가 있었죠. 하나는 이화영 다른 뇌물자고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이 나왔고 또 하나는 수원지검이 기소를 한 것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검찰은 공소유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검찰 그 수사 엉터리야. 특검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특검하자. 요즘 뭐 특검 이거 다 검찰 못 믿으니까 특검하니까 특검하자고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수사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자는 이야기입니다. 파헤치자. 이재명 정부에서 파헤쳐보자. 특검에서. 이재명이 안 하겠죠. 그거 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 있으려고 빠져나와서 재판 뭐 중단시키고 해서 이거 논란이 되면 안 됩니다. 논란이 되면 안 되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수사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죠. 물론 그 현재 뭐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이 불소추 특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외환죄는 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논란이 다시 확 불거집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지 않을 텐데 민주당이 하지 않을 텐데 이하영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일종의 급박인 것이죠. 야 이거 다시 한번 이슈화 시켜볼까? 빨리 그래도 나 사면 안 해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하영이 정치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 보복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제 사건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여졌다. 이화영은 끝까지 국민을 믿고 싸우겠다. 특검하자. 이재명으로서는 등골을 오싹한 거죠. 계속 특검하자. 이거는 검찰이 조작했어. 자 그래 조작을 했는데 이 조작을 했다는 게 진짜 이제 검찰이 조작을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하영의 속뜻은 이것을 다시 한번 쟁점으로 부각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리한가? 이재명이 불리하니까 빨리 나를 사면시켜. 석방시켜줘. 안 그러면 불 거야. 근데 석방시키기 어렵죠. 석방시키면은 자기 공범을 석방시키는 그러면 민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 하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지만 하나는 진행 중인데 석방시킬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이하영이 불 수가 있죠. 불어야지 자기는 종범이 되고 주범이 이재명이 되니까 자기는 형량이 낮아지죠. 자, 그런 이 딜레마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하영에게 대북 송금 보고받고 성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일단 수원지법에서는 7월 22일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추후 지정 이렇게 안 했습니다. 결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22일 지금 이하영이 7월 17일 재헌절을 마지노선으로 딱 못 박았죠. 재헌절 특사로 나를 풀어줘. 그런데 그때 안 하면은 공판 준비기일 그 전에 어떤 폭로를 하거나 하면은 이게 과연 이 재판을 이것도 추후 지정할 수가 있을지 그러면 또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민심이 가만히 있을지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주시를 하는 것은 또 이 재판 재개 문제입니다. 재판 재개 문제인데 이재명 쪽에서는 재판 재개, 재판 속개 여기에 대해서 거의 뭐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이야기죠. 재판 재개라는 이야기 자체에 어제 그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용산에 밥 먹으러 갔죠. 이재명하고 점심 먹었죠. 거기서 이제 본인은 용기를 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기하는 방식은 좀 서툴렀지만 뭐 어쨌든 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하고 점심 먹으면서 면전에서 이재명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5개의 재판 진행 여부를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길 거냐, 맡긴다고 약속을 해달라.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단하는 대로 한다고 약속을 해달라. 그까지는 좀 뭐 충분히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 말은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은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 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죠. 뭘 그걸 또 약속을 해달라고 합니까? 당연히 재판을 그럼 재판이 중간에 그냥 막 공정이 사라져 버립니까? 어쨌든 이 재판 이재명의 재판을 공론화시켰죠. 김용태가 공론화시켰습니다. 이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약속을 해달라는 데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안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묵살했는데 그 옆에 이제 간신들이 충신을 모르고 간신들이 이걸 가지고 김용태를 막 맹비난을 합니다. 이재명의 재판 이야기를 했다고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도 야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인데 아주 깔아뭉갭니다. 그냥 최고위원회의에서 앞다퉈서 이제 이재명이 들으라고 나중에 보고가 들어가라고 전현희 이럴 때 꼭 나서는 전현희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느닷없이 좀 궁금한 것을 물어본 거죠. 뭐가 느닷없습니까? 느닷없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어깃장을 놨다. 민생을 논하자고 대통령이 초대한 첫 공식 행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면전에 대놓고 정쟁을 유발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식과 도의를 저버린 도발이다. 재판 이야기했다고.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이야기했다고. 초청한 대통령의 선의를 악의로 갚은 것이다.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사안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게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겁니까? 겁박하고 협박하고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하고 수사한다고 하고 고등법원 빨리 그 재판 계속 열면은 다 고발해버린다고 하고 협박을 해서 연기를 시킨 거죠. 자, 전현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청래 그러면 당 대표 경선에 나온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아예 올려서 이재명 읽어라 이거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무례하게 짝이 없다. 감히 이재명에게 그런 것을 밥 먹으면서 물어보다니 재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다니 무례하다. 무엄하다. 이런 이야기죠. 무례하게 짝이 없다. 대선 때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조희대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무례하게 짝이 없다. 그게 왜 후보직을 사퇴하려고 한 거죠. 재판을 진행을 한 거지. 자기들이 협박을 해서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도 더 이제 충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재명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김용태를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나 빨리 감방에 집어넣자고 하라. 이게 지금 당대표로 나오겠다는 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재명 재판 이야기를 꺼냈다고 무례하다. 무엄하구나. 감히 네 앞이라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내부 분위기입니다. 재판 지금 저는 언제 속개가 될지가 문제지 결코 5년 못 간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당장 떨어지거나 아니면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확실하게는 결정적인 공범들 제가 정가지담한 시간에 이재명의 운명은 공범들에 입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공범들. 조금 전에 했던 이 대북선거의 이하영 그리고 이 백현동의 김진성 또 대장동의 김만배 또 대장동 그 불법 정치자금의 이런 사람들 김용 이런 사람들의 입이 열리면은 재판 진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진행 안 하면은 국민이 가만 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간이 언제냐가 문제지. 저는 그리 오래지 않아서 법대로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